안녕하십니까. 마산창원 소송, 회생, 파산, 상속 전문 법무사 박성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재판 하나를 이제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올해 5월부터 예의주시하던 재판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10월 23일 결론이 났고요. 대법원에서요. 일단은 왜 예의주시했던 거냐면은 그 친생자 추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혼인 이후 200일, 혼인 종료일, 즉 이혼했을 때부터 300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로 보는 게 아니라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친생자 추정인데, 우리나라 법률에 보면 추정이 있고 간주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추정은 번복하기가 쉽지만 간주는 번복하기가 어려운 게 원칙인데, 이거는 법 규정에 분명히 추정이라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간주나 다름이 없어요. 정말 뒤집기 어려운 추정입니다. 친생사가 추정이 될 경우에 만약에 자식과의 이제 친자 관계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되고 이를 법적으로 부인하려면 친생 부인의 소라는 걸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친생 부인의 소가 자식은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청구권자가 부와 처입니다. 즉 아빠와 엄마는 되는데 자식은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부모님은 자식을 보고 이건 내 자식 아닌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자식들은 부모님을 보고 이거 우리 부모 아닌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그 제한기간 같은 건데 그게 안날로부터 2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생 부인의 소를 놓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던 거죠. 친생자 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서 무조건 친생 부인의 소를 해야 되고, 다음에 말씀드릴 친생자 관계 부존재의 소는 제기할 수 없다는 게 아주 명백한 판례 입장입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라는 거는 이제 친생 부인의 소와 같은 그런 유사한 소가 몇 개 있는데 그런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청구권자에는 부모뿐만 아니라 자식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식도 이분들 나하고 친생자 관계가 없으신데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한기간 2년 그런 것도 없어요. 이번에 이제 재판에서 이제 판결 난 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이제 A씨가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고 타인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첫째를 93년에 낳습니다. 그리고 97년에 이제 둘째를 낳게 되는데 본인은 자기의 무정자증이 이제 나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 이혼 절차를 겪으면서 둘째 역시도 자기 자식이 아니란 걸 안 거죠. 그런데 판결문에는 그렇게 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 확인이 좀 어려운데 그 전에 좀 아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친생 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넣으신 거예요. 왜냐? 어쨌거나 첫째의 경우에는 93년에 기증을 받아서 애를 낳았으니까 그럼 93년을 기준으로 해서 95년까지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2년이니까. 근데 그 시기는 당연히 놓치신 거고 둘째도 아마 제 생각인데 제척기간이 지나셨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당연히 둘째도 친생 부인의 소를 하면 되는데 지금 알았다면. 그런데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가 한꺼번에 들어간 걸 봐서는 물론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죠. 제가 지금 판결 나자마자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사실은 판결문을 이제 전부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거고요. 그리고 저녁엔 제가 좀 바쁠 것 같아서.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들어가니까 당연히 친생 부인의 소를 왜 안 했느냐, 1심, 2심 그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대법원에서 이제 이거를 재판하게 된 건데 이 사건의 쟁점은 그거예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서 친생자 관계가 아니란 것이 밝혀졌다면 당연히 친생 추정이 깨어트러지고, 즉 친생자로 추정되는 그 효력이 깨트려지고 추정력이 깨트려지고 그렇다면 친생 부인의 소를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소를 제기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가 쟁점이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대법원에서는 할 수 없다고 봤어요. 즉 유전자 검사 등으로 친자 관계가 아님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친생자 추정은 미친다라는 판결인 거죠. 그래서 이 재판에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전부 다 고개를 이제 갸우뚱하신 거죠. 그리고 기사로 이 내용을 접하신 많은 남성분들, 특히 남성분들이 또 고개를 갸우뚱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법조계나 이런 법률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은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위에 있는 일반 분들한테 의견을 얘기해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뭐야 이런 거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의견은 한결같아요. 내가 뻐꾸기도 아니고 이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재판부는 방금 잠시 말씀드렸는데 실체적 진실보다는 자식을 두텁게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이제 법적 안정성을 택한 거예요. 사회적인 법적인 안정성을. 한 번 맺은 이 부자 간의 관계를 이렇게 허투루 쉽게 깨트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자기 자식이 아님을 밝혀졌다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한 시간이 2년을 그냥 보냈다면, 그 정도 이제 정이 들었다면 용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신 거죠. 결국은 자세한 이 대법관 분들의 판단 이유는 아닙니다. 제가 일반인들께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이제 오역을 해드린 거죠. 오역이 아니라 의역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판결이 그렇게 저는 사실 친생자 추정이 깨지길 바랬거든요. 실체적 진실을 바랬었는데, 어쨌거나 대법원의 이제 대법관님들께서는 안정성을 택하셨고, 어떠한 판단이라 하더라도 이제 재판부의 판단은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져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조금 아쉬운 판례긴 하지만 이제 판단은 그렇게 났고, 사실 제가 지금 사건을 맡아놓은 게 있는데 요 사건이 조금 정리가 잘 되길 바랬어요. 그런데 제 의도와는 다르게 반대쪽 이제 판단이 나는 바람에 좀 아쉽게 됐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 당연히 재판관님의 판단은 존중해드려야죠. 그게 이 법치국가에서 사회적 안전성을 이제 유지하는 거니까. 여튼 오늘 그래서 친생자 추정에 관한 판례를 하나 설명드렸는데, 일반 분들이 들으시기에 좀 많이 와닿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 그런 게 없으셨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 더더욱 일반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할 수 있게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산창원 소송, 회생, 파산, 상속 전문 법무사 박성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